네,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남자 장PD입니다. 오늘은 또 다른 성장주이죠. 네, 레모네이드의 신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레모네이드의 또 다른 상품인 카 인슈런스 쪽에 대해서 간략하게 하반기에 나온다고 설명을 드렸고, 오늘 좀 디테일하게 왜 제가 카 인슈런스를 좋게 보는지, 투자 포인트는 뭐가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시간이죠. 개인 생각일 뿐이며 충분히 틀릴 수 있고요. 투자의 참고 정도로만 활용을 하시고 소중한 자산은 스스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매수 매도 의견이 아니고 될 수도 없음을 여러분들 꼭 명심해 주시고요. 자, 최근에 레모네이드의 주가 흐름부터 좀 살펴볼 텐데, 보시면 여기도 뭐 살벌합니다. 쫙 고점 대비 그때 이 주식도 한 80% 가까이 떨어졌을 거예요. 그때 제 기억으로 보시면 수직 낙하를 여기도 참 살벌합니다. 미국 성장주 스몰캡들은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 4.5 빌리언 달러에서 아마 지금 주가가 최근 올라갔으니까 5 빌리언 달러 정도 될 거예요. 지금 시총이. 그럴 텐데 일단 저점으로 내려갔을 때는 60불까지 내려갔었고, 제가 요때 좀 매수를 해보려고 하다가 단위모에 한번 크게 먹은 게 있다 보니까 야수의 심장을 장롱에 놓고 좀 자물쇠로 잠가놨는데 비밀번호를 까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문을 못 열겠더라고요. 그때 문을 열 수가 없어서 제가 매수를 못했어요. 참. 그런데 여기도 뭐 단위모랑 비슷하죠. 불과 한 2주 되는 사이에 5월 12일 날 저점을 찍고 불과 2주 사이에 50%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60불에서 90불이니까 30불 올라갔죠. 정확히 2주 만에 50%가 올라갔습니다. 참 어마어마한 주식입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그만큼 크다라는 주식이고, 여러분들 좀 최대한 유의하시면서 투자를 하시고, 최근에 보시면 월초만 되면 소비자 물가 지수, 그다음 비농업 부문의 고용 지수 지표들 발표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좋게 나오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생겨가지고 기술 성장주 중에 특히 소형주 같은 경우 급락을 하죠. 급락을 하다가 한 일주일 정도 또 지나면 여기 보시면 항상 이랬어요. 이렇게 급락하다가 또 올라갔다가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뭐 우리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려가 과다하고 아직 we still have time 뭐 이렇게 하면서 또 썰 풀면서 또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서 또 다시 이렇게 반등을 하고, 워낙 그 떨어지는 폭이 이번엔 또 가파르다 보니까 금방 또 스마트머니가 또 치고 올라갔죠. 근데 이런 흐름들이 계속 지금 보면 반복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그러면서 저점이 좀 내려갔다가 지금 저점이 올라갈지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제 생각에 올 초는 항상 좀 이런 이슈들이 변동성이 좀 커지다가 중반부터는 좀 회복하는 그런 움직임이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참고만 하시고.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면 지금 현재 4개의 상품을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21년 하반기에 카 인슈런스 쪽을 론칭을 할 텐데,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레모네이드 칼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메일 적어 놓으면 뭔가 좀 굉장히 굉장한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 굉장히 막 모양도 멋져. 약간 보라색에, 검붉은 보라색에, 그래서 Let's Ride 해서 딱 제가 이메일을 입력을 하고 딱 클릭을 하니까 어떻게 나왔냐면 You're in. 너도 탑승했어. 이게 끝이에요, 이게. Stay tuned for updates.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이게 잠깐 뭐 더 있나? 이렇게 해서 밑에를 살펴봤는데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메일이 뭐 날아왔는데 뭐 좋은 소식이 있으면 빨리 전해주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별거 없어요. 그 내용이 끝이고, 참. 지금 보시면은 좀 좋은 점은 현 12개월 이내 주요 신규 보험으로 3번째 확장이 됐다라는 겁니다. 1년 내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3개 상품을 출시를 한다라는 건 사실 쉬운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기술 성장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성장은 맞죠. 그래서 그런 점들이 좀 움직임 자체는 좋아 보이고요. 네, 그리고 왜 진출했는지
투자자로서 어떤 긍정적인 면을 받는지 좀 살펴보기 이전에, 자, 첫 번째로 이 회사의 단점은, 자, 얼리 스테이지 초기 단계 성장주의 단점을 일단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일단 적자고요. 기존 시장의 강자가 당연히 존재하고요. 성장성의 의문을 충분히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입자 증가가 어떤 분기는 6만 뭐 이렇게 좀 줄어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지속적으로 성장을 잘 할까? 성장성이 과거에는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높았지만 이게 성장세가 좀 꺾여서 이렇게 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고, 뭐 기존의 테슬라도 마찬가지지만 그 어떤 그 생산이 과연 적게 빨리 나올까? 뭐 이런 우려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심적으로 뭐 힘든 순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얼리 스테이지 기술 성장 회사에 투자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죠? 예, 요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가 만약에 이 회사가 성공해서 그 성장을 우리 예상대로 쭉 잘 하게 되면 10x 이상이 소위 말하는 우리 잭팟을 터트려서 우리의 잔고를 굉장히 두둑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죠. 즉 이제 하이 리스크지만 베리 하이 리턴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아니죠. 베리 하이 리턴이 나올 수 있어서, 잃으면 1x를 날려버리지만 이걸 만약에 먹으면 10x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요런 점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뭐 진짜 뭐 밤잠이 좀 이렇게 좀 잘 안 올 때도 있고 아침에 새벽에 빨리 깰 때도 있고 막 그런 고통의 순간을 감내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변동성이 큰 종목이니까 주의를 하시고, 본인의 멘탈이 감당이 안 될 것 같으면 투자를 하시는 걸 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예, 이런 점들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좀 제가 막 이렇게 제가 투자하는 거 알려드리는 거지만, 충분히 좀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자, 그러면 왜 진출했는지, 투자자로서 어떤 긍정적인 면이 있는지 보기 위해서 CNBC의 이 4월 달에, 여기 보면은 CEO, 공동 CEO인 다니엘 슈라이버 형님, 영국 분이시고요. 특징은, 잘생겼습니다. 특징은, 가장 큰 장점은 잘생기셨고, 두 번째 장점은 영국 악센트를 워터 이런 발음을 가지고 계셨다. 뭐 농담이고요. 이런 형님이 계세요. 다니엘 형님이 4월 말에 CNBC에 인터뷰를 하셨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이유를 얘기를 해줍니다. 카 인슈런스에 왜 진출을 했냐, 이유를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 누나께서, 사회자 누나께서 질문을 했습니다. 가이코와 같은 큰 레거시 플레이어가 있는데 왜 카 인슈런스 쪽으로 진출을 한 거냐. 기존의 강자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형님이, 우리 형님께서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면, 자, 1950년대 유명한 은행 강도가 있는데, 윌리 서튼이라는 강도가 있었답니다. 그 친구, 그 강도가 은행을 턴 이유를 잡힌 뒤에 물어보니까 이 강도가 했던 답변이 뭐였냐면, 아니, 은행에 돈이 있어서 그냥 은행에 돈이 있으니까 우리가 턴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럼 우리가 그 레모네이드가 카 인슈런스를 하는 이유가 뭐가 있냐? 그 시장에 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당연히 진출을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굉장히 뻔한 답변이에요. 그 시장이 탐나 보이고 좋아 보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뭐 쭉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정리를 해보면, 일단 미국의 자동차 보험 산업은 300빌리언 달러, 한국으로 치면 300조죠. 300조의 시장이라고 합니다. 정확히는 311빌리언 달러라고 하고요. 굉장히 보험 쪽에서는 메이저 산업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당연히, 그러니까 성인이 되면 우리가 가장 먼저 가입하는 보험이 뭐죠? 자동차 보험이죠. 이거는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이 시장이 굉장히 크고요. 참고로 임차인, 여기 렌트 인슈런스를 출시를 했죠. 제일 먼저 출시한 게 렌트 인슈런스, 두 번째가 홈오너 인슈런스를 출시를 했는데, 자, 렌트 인슈런스와 애완보험, 그 펫보험 시장의 자그마치 70배입니다. 7배가 아니고요. 70x, 70x.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시장의 1%를 뺏어오면 기존의
임차인하고 애완동물 시장의 매출의 70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 제가 조금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카 인슈런스 쪽에 이 파이가 이만큼 있어요, 이만큼. 이 70배 이게. 여기서 1%면 파이가 이만큼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펫과 렌트 인슈런스는 파이가 요만큼, 요만큼. 이 70분의 1이죠. 70분의 1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1%는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1% 뺏어오면, 여기 뭐다? 70배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거 이게.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앞에 이 회사의 아직 기술 성장주로서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기술 성장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이 기술 성장주가 이 어떤 특정 산업에서 토탈 어드레서블 마켓, 전체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체 시장 규모 요만해요. 그러면 아무리 진출을 해도 다 먹어봐야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전체 시장이 이렇게 크면 여기서 한 10%만 먹어도, 물론 10% 먹기는 거의 지금 아마 과점 사업자는 없고 1위 사업자가 16%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기가 굉장히 힘든데, 여기서 만약에 1%만 먹더라도 지금 있는 시장의 70배라는 거죠. 예, 이거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사실은.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자, 두 번째는 레모네이드의 전략을 살펴보면, 일단은 레모네이드는 100만 가입자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년 말 기준이고요. 20년 말 기준에 100만 가입자를 보유를 하고 있고, 아니다. 21년 1Q였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리고 기존 고객의 대부분이 자동차를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굉장히 좀, 그렇죠. 근데 솔직히, 이거는 왜 당연한 얘기냐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고서는 이동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기존 고객의 대부분이 자동차를 보유를 하고 있는 건 당연한 얘기가 될 거고요. 예, 그리고 이미 매년 이 기존에 가입한 고객이 납부하고 있는 자동차 보험의 금액이 1 빌리언 달러를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1 빌리언 달러가 잠재적인 시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입자들에게 번들 요금 상품을 제안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번들 요금은 여러분들 뭐 한국 생각하면 가장 손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게 통신사죠. 통신사. 통신사에서 여러분들 뭐 SK에 쓰시면, KT 쓰시면, LG 쓰시면, 자, 여기서 핸드폰 쓰시고 가족 할인 묻고 그다음 TV 묻고 집 전화기 묻고 뭐 이렇게 하면 이게 약간 순환 출자 같은 그런 고리가 돼서 이제 절대 한번 들어가면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펫보험도 이미 번들로 만약에 묶게 되면 10% 요금 할인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레모네이드가 지금 펼치려는 전략은 이 가입자들이 추가적으로 레모네이드에 레모네이드 칼 인슈런스를 가입을 하게 되면 아마 최소 10% 이상은 할인은 해줄 거예요. 그러면 일단 마케팅 비용을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가입자를 유치하는 획득비가 감소할 수 있어요. 물론 그 획득비 중에 일부는 10% 할인 들어가는 것들 때문에 좀 그거는 희석이 될 수는 있지만, 초기 가입자 확보에는 용이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모네이드가 좀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고, 요 얘기는 CEO께서 우리 또 데니엘 형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신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CEO가 공동 CEO, 지금 아마 샤이, 위닝걸, 발음이 힘드네요. 아무튼, 이분께서 또 얘기를 하신 게 뭐였냐면, 원래 가지고 있던 장점이 이 회사가 앱으로 하는 디지털화 되어 있는 빠른 보험 처리가 장점이잖아요. 가장 크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기술을 이용해서 긴급 상황을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클레임을 우리가 지불을 해줄 거다. 그리고 세이프하게 운전한 사람한테는 우리가 좋은 가격을 제시를 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요 얘기는 좀 뻔한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이게 별다른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원래 가지고 있었던 앱으로 하는 디지털화 되어 있는 빠른 보험 처리, 고객의 클레임을 최대한 빨리 처리를 해주겠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인슈어테크로서 가장 큰 장점이 굉장히 고객이 불편하고, 그러니까 고객이 가지는
그러니까 불편한 사항을 해결해 준 회사가 혁신회사잖아요. 혁신회사. 예, 그 점을 잊으시면 안 돼요. 예, 그게 우리가 가장 크게 고객이 사랑할 수 있는 포인트이니까 요거는 뭐 기존 전략이 그대로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반면에 자, 그럼 출시만 하고 우리가 론칭한다고 다가 아니잖아요. 기존 사업자들이 그러면 놀고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예, 절대 아니고 여기 보시면 탑 랭크 돼 있는 회사만 25개고요. 이 시장이 얼마나 치열하냐면 과점 사업자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마켓이요. MS가 나와 있는데 16.19, 13, 13, 9, 6, 4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만 보더라도 1% 가져오기도 굉장히 쉽지는 않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결코 만만한 시장은 아니다. 예, 그래서 뭐 내가 좋아 보이면 남도 좋아 보이고 시장 내 이미 무수한 플레이어가 많고 경쟁도 굉장히 치열하겠죠. 예,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강력한 경쟁자 테슬라의 카 인슈런스 진출이나 오토메이커들의 진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테슬라는 카 인슈런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그걸 더 넓혀가겠다라는 얘기를 했죠. 이미. 그리고 다른 오토메이커들도 그들의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자동차 보험을 제공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질문한 거에 대해서 우리 또 다니엘 형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테슬라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기존의 자동차 보험 회사들은 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좀 애매하게 대답을 했어요. 이게 무슨 약간 두리뭉실하게 좀 뭉갠다라는 그런 느낌. 뭐 이렇게 보험비를 평균 내기를 좋아하는데 기존 사업자들이 그런 걸 싫어한다라고 하면서 뭔가 말을 돌리는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해서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재적으로는 테슬라를 비롯해서 특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카 인슈런스 쪽에서 굉장히 큰 강력한 경쟁 상대가 될 수 있죠. 데이터를 워낙 잘 쌓아놓고 그런 쪽으로 기술력이 있는 회사니까 그래서 요거는 잠재적인 리스크라고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결론을 내려보면 일단은 장점은 매출 확장에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70배 기존의 레모네이드가 진출한 시장에 70배 가까이 되는 메이저 시장이니까 요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럼 기존 시장을 야금야금 뺏어오면 성장 속도에 도움은 됩니다. 그리고 재보험사라 그 상품 출시에 굉장히 속도가 빠른 것도 이 레모네이드의 장점이고요. 반면에 이 재보험사라서 단점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매출을 75%를 줘야 되고 여기서 뭐 영업 인센티브를 받아서 대략 한 50% 정도를 매출로 잡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아무래도 이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이 디지털의 편함을 추구하는 MZ세대나 40대들까지도 매력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 만약에 5만원, 10만원 정도 보험이 비싸더라도 나는 좀 편한 거 좋아. 솔직히 뭐 이렇게 서류 제출하고 뭐 이런 게 나는 좀 별로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사실은 이 레모네이드의 카 인슈런스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 단점은 일단은 영업이익은 당분간은 좋아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신규 상품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마케팅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고객 그 획득비, 에코지션 코스트도 계속 들 거니까 요게 단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존의 사업자들이 센 형들이잖아요. 그죠? 충분히 센 형들이고 이 형님들도 뭐 가만히 계실 거냐? 당연히 안 그러겠죠. 그러다 보면 레모네이드가 뺏어가려면 할인이 들어가고 그럼 초기 시장의 마진은 굉장히 박할 것 같다. 단기 적자의 폭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거. 매출은 당연히 늘겠지만 그리고 레모네이드가 아직까지 출시를 한다라고 한 거지 굉장히 영업을 더 잘할지 어떻게 될지는 사실 누구도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제 전략은 좀 신중하게 접근을 그러니까 계속 공부를 하면서 이 회사의 경쟁력을 하나하나씩 확인을 하면서 저번과 같이 좀 급락장이 왔을 때 그때 좀 유의미하게 좀 매수를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급하게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참고하셔서 신중히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말인데 주말 잘 보내시고 또 월요일날 또 다가오는 월요일날 또 같이 성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